자, 17쪽 이제 조선의 왕들의 업적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태조갑니다. 기본적으로 숭유옥불, 유교를 충성하고 불교를 억압한다는 정책. 두 번째, 도첩제. 이건 잡아야 됩니다. 도첩제. 같은 말로 도패라고도 합니다. 승려가 되려면 자격을 획득하라는 의미죠. 결국은 뭐 승려가 되는 걸 제한하겠다는 뜻이죠. 제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첩제가 처음 실시된 것은 고려 말입니다. 정확하게 어디라고 얘기하는 없지만 고려 말에 도첩제 처음 실시됐습니다. 도첩제는 태조가 처음 실시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선시대 도첩제는 태조가 처음이고요. 고려 말에 이미 승려 수를 제한하려고 하는 도첩제가 있었다는 사실 정도까지. 자, 승려가 출가할 때 국가에 신분적으로 공인해준 제도. 승려의 출가를 제한하게 포를 납부한 사람의 허가증을 발부한 제도이다. 그 포가 쌀이 아니 옷감을 얘기합니다. 또는 쌀을 갖다가 국가에다가 신분에 따라서 신분별 차이를 둡니다. 뭐 양반, 그 다음에 뭐 일반 중인, 일반 양인, 뭐 노비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는 양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가면 갈수록 좀 더 적어지겠죠. 노비라든가 양인, 중인들은 양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일종의 치면 선부를 내야 돼. 왜일까요? 승려 수를 제한하는 목적도 있고 앞으로의 승려가 되면 세금을 안 내게 된다고 얘들아. 그래서 국가에서 제한할 목적으로 옷감, 포라든가 쌀을 걷어서 제한했다. 중농억상, 이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했던 내용 중입니다. 네. 우리나라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중농, 억상, 상업을 억제했다. 사대결인, 큰 나라는 섬기고 이웃 나라는 친하게 지낸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건 이미 중학교 때 다 했던 것들이니까. 한양총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거기에 조운 밑줄 그어야 돼. 조운. 그러니까 강을 또는 바다를 이용해서 배를 이용해서 우리 물산을 이동하는 걸 조운제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한양 정비, 한양에 도성을 쌓고 궁궐, 종묘, 사직하는 학교, 시장, 도를 설치했다. 의흥삼군부에다가 앞에다 살짝 잡아봐, 난이도 살짝 올려봐, 이런 게 나오니까. 의흥삼군부, 조선전기 군무를 통할하는 관청으로 개편 설치. 정종저 때 관제는 3군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의흥삼군부를 줄인 건지 이렇게 바뀐 건지 애매모호하지만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의흥삼군부 태조, 그 다음에 정종 때 3군부로 이렇게 명칭이 실록에,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더라. 정도전의 역할, 왕조정치를 기본, 재상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다. 왕조정치 밑줄, 재상정치 밑줄. 왕은 굳이 뭐 모든 행정 모든 업무를 관장하지 말란 얘기야. 영의정, 자의정, 우정에서 웬만한 업무를 다 하겠습니다. 맡기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누가 싫어했다고 그랬지? 그의 아들 이방원이 싫어했다는 거야. 지가 뭔데 우리 아버지도 안 하는 지가 아버지처럼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통치 규범, 조선 경국전, 아까 기록했죠. 최초의 사찬서. 뭘 샘플로 했다고 그랬지? 주례를 모델로 해서 만든 게 조선 경국전, 우리나라 최초의 사찬서이다. 경제문감, 경제가 들어가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와 행정 조직안이다 그랬어. 시험에 되게 잘 나온다고, 경제문감이. 통치념, 불시자편을 통하여 불교를 비판, 성리학을 통한 통치념을 확립하였다. 그러니까 정도전이 쓴 책 중에 가장 늦은 1398년에 편찬된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명 정책, 요동 정보를 추진하게 진도를 편찬하였다. 정도전이 훌륭한 훈련을 진법이라고 그러지. 실제 전쟁처럼 막 싸우는 거야. 진법을 싸워. 예전에 막 그 고대 국가 시기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까지 진법 훈련을 해요. 네. 진도를 편찬하였다. 정도전의 불교 비판에 대한 사료는 여러분 좀 읽어봐 주시고요. 1차 왕자의 난 보죠.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방원은 강씨 소생에, 이 강씨는 진주 강씨예요. 진주 강씨 소생의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자 이복 정생이죠. 이방원 입장에서는 이에 불만을 품고 사병을 동원하여 동생 이방석과 이방번을 죽이고 정도전 남은 등을 제거하고 친형인 이방가를 왕으로 추대했다. 이게 이제 정종이 되는 겁니다. 페이지 넘겨갑니다. 1차 왕자의 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차 왕자의 난이 있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여러분 읽어봐주고 왜 비읍부터 가보면 이방석에 대하네. 2차 왕자의 난 가볼게요. 이방원이 실권을 장악하자 친형 방간이 바로 위의 형입니다. 방간이 세력을 모아 군사를 일으켰고 결국 이방원이 방간을 제거하고 세자로 책봉되었다가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양위받아서 임금의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왕자난은 이복 동생들을 죽이는 거고 2차 왕자난은 바로 위에 친형이었던 방간을 제거했던 거예요. 방간이 박포하고 손을 잡습니다. 박포하고 방간이 손을 잡아서 2차 왕자난 원인이 되죠. 이 방간이 자기도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방원만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포가 이렇게 이방간을 갖다가 설득해서 일으킨 난이 2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근데 2차 왕자의 난 때는 이방간 세력은 이방원 세력에 게임이 안 돼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방원이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방원에 의해서 이방원에 의해서 제거될 수밖에 없다. 이게 2차 왕자의 난입니다. 자, 정종 가봅니다. 다시. 1차 왕자의 난 이후에 태조의 양의를 받아 왕위를 계승하고 정치적 혼란을 피하여 개경으로 천도하였다. 태조 이성계가 양의를 하죠. 자기 자식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경으로 천도했다. 개경천도. 그 조선시대 천도가 2번 나옵니다. 이게 한양의 수도를 잡았다가 개경을 한번 간다고 정종 때. 그리고 조선 후기에 경기도 파주 교화로 한번 이동설이 한번 나옵니다. 물론 신하들 반대로 실패하긴 합니다. 니은입니다. 도평이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신설하였다. 별표 기출이에요. 우리 도평이사사가 고려 원간석기에 도병마사가 도평이사사를 격하가 되죠. 겨칭이 되죠. 개칭이. 그리고 도평이사사가 폐지되고 의정부로 신설되었다. 기출이에요. 자주 나와요, 이게. 도평을 폐지하고 의정부를 신설한 건 정종이, 연간에는 정종이 맞아.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뒤에는 숨은 실력자였던 이방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종으로 나오기도 하고 가끔 태종으로 나오기도 되고 둘 다 맞는 걸 하셔도 돼요. 네. 디귿번 중추원을 폐지하고 의흥 3군부에 소속시켜 정무와 군무를 완전히 분리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방원의 주도에 따라서 시행되었습니다. 분경금지법 벼슬을 얻게 하여 집정자의 집에 드나드는 행위를 막는 법을 시행, 청탁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분경금지법. 특히 이조 판사 같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조 판사 같은 집에 들락날락하지 말란 얘기. 쉽게 얘기해서 인사 청탁하지 말란 얘기지.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이 된다면 이건 누구보다 잘할 것 같아요. 인사권자가 누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죠, 여러분들. 그죠? 그 사람 집에 명절 때 사과박스 보내지 말란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불가능하죠. 김영란법이 있어서 사과박스는커녕 아무것도 못합니다. 미음범 향약 재생 집성반 별표 기출 몇 글자인가요?
7글자죠.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나온 책이 부서가 향약 구급방이죠. 고려 말에. 향약은 뭐죠? 중국산 약재에서 우리 이제 국산으로 바뀌었다 해서 어떻게 향약이라는 단어가 드러난 거예요. 향약이라는 의미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향약 재생 집성방 이렇게 총 7글자가 나오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세종대왕 때 이게 정종 이게 태조하고 정종 연간에 만들어진 책이 향약 재생 집성방이에요. 이건 고려 말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글자, 그 다음에 5글자, 그 다음에 4글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이게 세종대왕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종연간에 나오는 책들이 이렇게. 가끔 이게 선후관계를 물어볼 수 있어서 의학서에 대한 선후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다. 또 시험을 물어볼 때 시기를 물어볼 수도 있다. 시기를 이렇게 고려말, 정종, 세종대왕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해군 때 가면 허준의 동의보감 같은 게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선후관계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가끔씩. 의서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내용을 물어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의서까지 공부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태종에 관련된 겁니다. 태종에 대한 내용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사병 폐지, 첫 번째 사병 폐지. 왕과 세자의 시를 제한 일체 사병을 폐지, 공병함으로써 국왕의 병권을 장악했다. 고려 말에 왕위를 찬탈하고 국가를 새롭게 세웠던 이방원 입장도 사병혁파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겠죠. 네. 그래서 모든 국가의 권한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사병을 혁파하고 공병화시켰다. 이건 정도전의 뜻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도전의 사병혁파에 반대해서 권력을 쥐어잡았던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고 봤더니 정도전의 생각이 다 옳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의 뜻을 그대로 실현시켰다 보시면 돼요. 육조 직계제. 이제 육조 직계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들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봐요. 왕조 국가니 제국의 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정부가 있겠죠. 영의정, 좌의정, 의정 아저씨들이 근무하는 것을 의정부라고 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조가 있습니다. 2조 판서부터 마지막 공조 판서까지 이렇게 6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급, 이제 요즘 좀 국장, 부장 급들이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고 6조 직계제는 의정부 서사제 이렇게 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6조 직계제예요. 그러니까 6조의 장관들이 왕에 직접 보고하는 거예요. 직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직보라고 그러죠. 직접 보고하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신권이 약화돼요. 6조 직계제 했던 대표자들이 태종하고 수양대의 권력을 잡은 두 사람이 이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게 돼요. 똑같아요. 의정부 서사에 갑니다. 왕이 있고 똑같아요. 의정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6조가 있습니다. 2조 판서부터 공조까지. 의정부 서사제는 이거예요. 굳이 우리가 왕에게 모든 걸 다 보고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의정부를 통해서 보고를 간다고, 이렇게 보고 간다고.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보고한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의정부를 거친다는 거예요. 의정부 고위 관료들이 필요한 부분을 판단해서 왕에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의정부에서 서자가 이거야, 한자로 대신할 서자야. 왕이 피곤하게 모든 업무를 다 정사를 볼 수 없다는 거야. 꼭 필요한 부분만 보고하고 웬만한 거 우리가 다 정결 처리하겠다는 거야. 이걸 일명 의정부 서사자라고 불러.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면 여러분들이 기한 용지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타이핑 쳐서
여기 위에 계장님, 과장님이 쭉쭉쭉 올라갈 거 아니야. 중간에 생략할 수 있다는 거야. 야, 이건 국장님 결제 필요 없어. 바로 올리면 되겠다. 시장실 옮겨도 되겠다. 이런 식의 방식을 택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6조 직계제, 의정부서제 보십시오. 이렇게. 자, 봐. 여기 핵심이 여기 있어요. 세종대왕 봐보죠. 태종의 아들이잖아, 그지? 태종은요, 처음에 본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6조 직계제였어요. 그리고 세종 시기에 의정부 서사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유일하게 두 개를 다 겪어본 인물이야. 두 개의 시스템을 다 겪어본 인물이 세종대왕이라고. 6조 직계제 의정부. 그러면 우리가 세종대왕 시기에 6조 직계제가 있을 때는 왕권이 강화되고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이 약했다는 논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필요에 따라서 세종대왕은 6조 직계제에서 의정부 서사제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원래 왕이 될 수는 군번이 아니었지. 그지? 셋째 아들이니까. 양녕대군, 그 다음에 셋째잖아요, 여기가. 그 양녕이 쉽게 해서 폐위됐잖아요. 즉, 공부 안 하고 여자 문제로 되게 시끌벅적해졌잖아요. 쇼군 폐위됐다고. 그래서 세종대왕이 왕이 됐다고. 그래서 태종은 세종대왕을 세자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바로 본인이 왕교육을 바로 시켰다고. 왜? 본인이 이제 물러날 때가 됐기 때문에. 나이도 먹고 물러날 때 됐어. 그래서 직접 세자교육이 아니라 왕교육을 바로 시켰어. 그리고 왕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절대로 신하들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군사권하고 인사권을 늙어 죽을 때까지 주질 않아요. 나머지 6조의 4개 권한은 줍니다. 신하들에게. 이 권한을 주지 않으면서 이걸 실시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의정부 서사제가 되었으면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권이 강화되고 왕권이 약화돼야 되잖아. 근데 세종대왕 때 왕권이 약화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걸 갖다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 거야? 조화를 이루었다는 단어를 쓰는 거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막 애워드는 상황이 되면 되게 불편해져. 왕으로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직접 왕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시스템이 나왔다는 거예요. 의정부 서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이 약해지지 않고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관은 독립, 재작년 기출이에요. 이거 선생님 10년 동안 했었어요. 이거 나올 때는 10년 동안 했었는데 나와서 재작년에. 자, 중서문화상의 낭사를 사관으로 독립시켜 최초로 독립된 간쟁기구로 설치되었으며 신권을 견제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자, 신권 견제에 밑줄 긋습니다. 자, 원래 사관은 원래 무슨 목적이에요? 언론기관으로서 왕권 견제하는 기능이야, 원래는. 그지? 근데 태종은 사관을 독립시켜서 신권을 견제했어. 그래서 신권 견제에 밑줄 그어야 돼. 그리고 태종 사후에 성종 때 가게 되면 어떻게? 사관은 뭐로 돼? 왕권 견제로 바뀐다고. 살짝 적어. 제자리를 찾아가야지. 아니, 언론이 우리 대통령, 우리 왕 잘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지? 봐봐. 예나 지금은 우리 뭐 신문, 방송, 언론 사람들 있잖아. 얘들이 대통령을 견제하지 왕 막 잘한다고 용비어청 가면 안 되잖아. 욕먹잖아, 우리. 그지? 야, 우리 대통령 너무 잘해. 이렇게 하면 어떡해. 모든 방송, 모든 신문에서 우리 대통령 잘한다고 어떻게 안 되잖아. 잘한 건 잘한다고 얘기하고 비판하는 건 비판하는 거잖아. 어느 정권이든 간에. 그래서 이 사원부는 원래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이 된다. 근데 태종은 어떻게? 신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써먹은 거야. 그래서 되게 색다른 거잖아. 원래 원칙에서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강조를 했는데 안 나왔어. 재작년에 나왔어요. 앞으로 나올까요?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양전과 호피법 갑니다. 20년마다 토지를 측량하여 토지대장이 양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양안에 밑줄 긋습니다. 20년에 밑줄 보시고요. 원래는 20년에 한 번씩 토지를 측량해서 양안을 만들었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을 양안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고려와 조선시대 토지대장을 뭐라고 부른다? 양안이라고 한다고요. 대한제국식의 명칭이 바뀌죠? 그죠?
아시면 좀 얘기해 보실래요? 대한제국식에 바뀌었다고 하는 게 뭘까요? 양 아니라 한다고, 그지? 이 정도 구분해야 돼요. 그죠? 지게라고 부른다. 대한제국식에 가면 지게. 그리고 갖다가 근대적 토지대장이라고 불러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게입니다. 네. 이런 소소한 것들도 잡아주세요. 유민 방지를 목적으로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호패를 착용하였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에요. 중학교 2학년쯤 되면 호패법.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자들 같은 우리는 정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보통 우리 정남들, 모든 남자들이 호패를 착용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모든 남자, 이 사람들이 포함된지를 꼭 물어본다고. 당연히 포함됩니다. 노비의 노자가 남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남자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남자 노비가 포함된다. 비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되지 않겠죠. 네. 통상 노비가 포함됩니까? 물어본다. 포함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사원전 몰수, 신문고 설치, 실패합니다. 대신에 이영조 때 부활하게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게 돼. 궁궐에 가서 북을 쳐서 억울하면 호소하겠다는 목적으로. 요즘에 청와대 홈페이지 보면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 경찰이라든가 사법기관에 해결이 되지 않고 억울한 부분들이 있으면 국고 최고 책임자에게 신문고에서 글을 올려서 억울함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죠. 지금 정부 진행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거 되게 활성화됐던 것 같아요. 지금 정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신문고가 이거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신문고가 첫째 실패한 이유가 첫 번째 궁궐내에 설치됐다는 거지. 궁궐내 설치면 어떻게 궁궐에 들어가서 북을 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불편해서 실패. 두 번째 원화향기 처리법입니다. 아니 원화향기 처리법 되고 순서를 두 번째가 있어. 그거 삭제하세요. 두 번째 복잡한 절차입니다. 복잡한 절차. 보통 아랫사람들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죠? 아랫사람들이 억울하기 때문에 군수의 허가를 받고 다시 관찰사의 허락을 받고 국가기관으로 올라가야 돼. 근데 군수하고 관찰사가 허락의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복잡한 절차 서울까지 오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 그다음 방금 얘기했던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세종대왕 때 한번 넘겨볼까요? 세종대왕 때 가보시면 (21쪽)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부민고소금지법이 있어요. 부민고소금지법은 하급자가 상급자를 고소고발을 못하게 만드는 제도예요. 부민고소금지법 때문에 신문고는 실패합니다. 훗날 이 실패했던 부분이 영조 때 부활합니다. 조선 후기 영조 때 영종조 시기에 되게 활성화됐다 보시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18페이지로 갑니다. 서울차대법
서울들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고 출세가 제한됐습니다. 서울은 서자와 을자의 합성어입니다. 서얼. 이렇게 아버지가 계신다면 서자, 을자, 첩이죠. 쉽게 해서 아버지의 첩들이 있죠. 양인의 자식을 서자라고 부르고, 어머니가 노비의 경우에 노비 자식을 을자라고 불러요. 합성어가 아니라 서얼입니다. 그러니까 서얼 차대법. 서얼들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문과에 응시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주로 하는 것들은 이제 무과라든가 잡과에 응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서울들이. 우리 신분제도 가장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뭡니까? 알아야 되지. 서자와 을자예요. 우리 홍길동전 가끔 보면 우리 국어 시간에 이 못난 서자 아비를 하지 못하고 그러지? 이 못난 을자라 불렀어? 설자라 불렀어? 서자라 불렀잖아. 그럼 자기 어머니가 뭐야? 양인이야. 최소한도 농민 이상의 신분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 못난 을자 아비를 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본인의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라는 얘기지. 그지? 네. 이해 가셨죠? 서자, 을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삼가 근지법 오른쪽. 가부의 재가를 막기 위해서 법으로 성종 때 그 자녀들의 관리 등용까지 제한하는 재가금지법으로 확정 공포하였다. 대상은 양반의 정처로 하였고 3번 시집가는 여자는 자녀안을 기록하여 과거심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재혼하신 분, 3번 결혼하신 분들을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 자식에까지도 제한을 뒀다는 뜻이죠. 이건 되게 악법이죠. 그죠? 아니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 그죠? 어른들의 농간으로 자식이 태어난 그 자식이 내가 태어나 봤더니 이런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되게 억울하지 이런 경우에는. 지읒 주자소. 주자 잘라봐. 소 잘라봐. 공부 요령 중에 하나가 소가 붙으면 무조건 관청이야. 관청 소자야. 뭐 땡땡 출장소, 무슨 파출소, 소방서, 경찰서 뒤에 소가 들어가지. 그래서 공부할 때 요령 중에 하나가 고려 조선에 공부하면 서하고 소가 들어가면 관청 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무원이 됐어. 그런데 무슨 미추 얼고 무슨 출장소로 발령 났어. 소가 되면 어떻게? 아, 네, 관청인데 이쪽 출장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자는 글자를 만드는 관청이에요. 쉽게 해서 연춤에 인쇄하는 것입니다. 계미자 등 동할자를 주조. 태종 13년에 태조실록을 편찬하게 돼. 주자소 글자를 만드는 관청. 연춤에 인쇄소가 만들어졌다. 악서. 서 자르시면 되겠지. 서. 아자는 우아할 아자야. 이 공부하는 요령에 살짝 우아할 아자야. 우아하다고. 우아에서 악은 음악이겠지. 그 뭐야? 우아한 우아한 음악이에요. 우아한 음악을 한다는 뜻이 뭐야? 그러면 궁중음악이라는 뜻이에요. 네. 아니 궁중음악이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종묘에 제사 지낼 때, 그 다음에 문묘에 제사 지낼, 공자 사당에 제사 지낼 때 거기다가 요즘 말하는 막 랩을 갖다가 할 수 없잖아. 제사하는 데다가. 그때 가끔 보시면 저도 집에 제사 지내는데 여러분 집에 제사 지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가끔 음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야 음악 꺼, 제사 지내야 돼, 시간이야. 그럼 끄잖아요. 그죠? 끄긴 끄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옛날에 궁궐에서도 악을 틀어서 제사를 지냈거든? 아주 우아한 음악을. 좀 생각을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 랩이 아닌 이상 좀 이렇게 조그만 잔잔히 흘러나오는 음악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부터 한번 실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다음 달에 제사가 있어요. 부모님 제사가 있는데 우아한 음악을 한번 틀어볼까? 우아한 음악 있는 거 있으면 하나 추천해 주세요. 뭐 있어요? 거기서 BTS는 못 틀 것 같고요. 그죠? 우아한 음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5부 학당 가겠습니다.
오부학당. 우리가 그 꼬맹이 때 가는 게 서당이죠. 이제 한울천 따지면 그 천자문 배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초등학생 때 배우는 게 이제 경목요결 같은 게 배우죠. 그러니까 서당에 가서 이제 천자문 같은 게 배운다고 이렇게. 그 다음 배운 게 이제 경목요결, 꼬맹이들이 배울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순서가 있다고 이렇게. 그 다음 학교 갈 게 이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정도 수준 되는 게 이제 서울에는 원래 오부학당에서 이제 사부학당으로 개편이 됩니다. 세종대왕 때. 동서남북, 북부 쪽에 해당되는 북부 쪽에 할성을 만들어서 폐지돼서 세종대왕 때 사부학당으로 가는데 서울에 이런 학당 제도가 등장하더라. 오부학당, 요즘 치면 중등교육, 요즘 치면 중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을 가르치는 겁니다. 설치되어서는 세종 때 풍수지리에 따라 북부의 학당이 활용되지 못해 사부학당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사부학당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공자님 제사 지내는 것도 우리 문묘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문묘에 제사 지내는 게 있는지 뭐예요? 문묘의 기능 유무를 물어본다고. 문묘 기능 없어요. 문묘의 기능이 없다. 문묘의 기능이 없다. 즉 문묘라는 것은 이런 게 다 디테일하게 잘 보셔야 돼요. 문묘란 문성왕의 줄임말이에요. 문은 묘는 사당묘자야. 이런 건물을 짓고 여기에 공자님 이패를 모시고 여기서 제사 지내는 공간이라는 뜻이야. 이걸 문묘라고 불러. 우리나라의 사부학당에는 이게 없어요. 대신에 문묘는 국립에만 있어요. 근데 사부학당도 국립이에요. 근데 서울에 있는 국립학교에는 문묘의 기능이 없어요. 대신에 서울에 있는 성균관은 국립이지 여기는 문묘가 있냐고 물어본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의 국립인 향교가 있지. 향교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의 국립학교에 두 번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균관에서 한 번 지내면 되는 거지. 굳이 사부학당에다 각자 사당을 만들어서 공장 일패를 모시고 제사 지낼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이런 게 시험 요소들이야. 되게 디테일하지. 단순하게 쭉 외우면 될 것 같은데 외워서 풀었더니 시험 문제 점수가 안 나온다고. 왜일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중등 고등학교 수준 아니야 공무원 시험. 그거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고등학교 대충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는 공무원 시험에 점수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선생님 점수가 안 나와요. 최소 2바퀴 도세요. 그럽니다. 이론 최바퀴 두 바퀴 도세요. 그래야 점수 나옵니다. 2바퀴 돌고 난 다음에 하나 틀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막 열받는다고 이제. 그거 배웠는데 모의고사 풀었는데 그렇게 된다고.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 선생님 말대로 최소 2바퀴 빨리 돌리자는 거예요. 나 죽었네 하고 돌리라고 빨리 돌리라고. 가장 급선먹으면 빨리 한 바퀴 돌리는 거야. 한 바퀴 돌면 내 전체적인 부분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죠? 처음 하신 분들은 뭐 어렵죠. 당연히. 네. 다음 가보죠. 팔도제 확립.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팔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팔도 있죠.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 이런 게 처음 만들어졌어요. 팔도에 관찰사가 파견되었다. 관찰사 밑줄 긋습니다. 관찰사. 요즘에 도지사입니다. 오늘날 치면 시장, 광역시 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급을 얘기합니다. 노비 변정 사업. 고려 말에 억울한 노비가 된 자를 해방시켰다. 이유는 양인을 늘려야 돼요. 목적이 뭐라고요? 양인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즉 군대 갈 사람들과 세금 낼 사람이 많아져야 뜻이에요. 그 다음에 ABC로 들어가는데요.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 별표 빈출 적어. 빈출. 자주 출제된다는 얘기예요. 예. 원래 혼일 강리도에다가 조선과 일본 지도를 추가했어요. 그게 혼일 강리. 원래 이게 원나라에서 들어왔어요. 뭐가요?
혼일 강요도가 원나라에서 이웃됐던 걸 태종 때 우리 조선 한반도 팔도지도 하고 일본 지도를 추가해서 만들었어요. 그게 혼일 강력도 지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죠. 없어요. 지금 현재 이건 일본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원본이 일본에 있습니다. 거북선이 처음 제작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 역사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이거 틀렸다고 나한테 질문 들어옵니다. 선생님, 거북선 하면 세종대왕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비거조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는 거북선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로 만든 게 비거조선이에요. 비거조선의 핵심은 뭐냐면 스피드예요. 스피드였습니다. 되게 빠른, 날렵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스피드가 임진왜란때 일본 애들이 되게 빨라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피드가 아니었어요. 일본 애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애들을 잡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미영에서 만든 게 거대한 사이즈의 철판에다가 막 판은 위에다 막 철심을 막 꽂아놨잖아요. 그건 이제 일본 애들의 그 백병전에 대비해서 일본 애들의 그 전투 방식 어떻게 근접전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우리 배에 접근해. 그리고 나서 애들이 우리 배에 올라타서 백병전을 펼치는 거야. 백병전 우리말로 하면 근접전.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죠? 군대 가서 백병전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각기훈련 군대 갔다 온지 않겠지? 각기훈련 해봤어? 각기훈련 마지막에 가서 총 들고 창검을 꽂아 막 찌르는 훈련이 있지. 적을 향해서. 이거 백병전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든 게 거북선이에요. 일본의 전략을 우리가 간파하고 그걸 커버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부딪혔을 경우 상대 배가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되게 약해. 배가 파손시킬 목적으로 접근을 방지하고 파손시킬 목적으로 만든 게 거북선이죠. 대단한 거죠. 이런 아이들을 만들었다는 게. 오교 양종, 조교종과 천태종을 이루는 말로 정리하게 되었다. 사삼서, 저하를 발행하였으나, 저하는 지폐예요. 지폐. 그 당나무 적자야. 당나무는 지폐를 만드는 종이거든요. 지폐를 발행하였으나 면포의 관리가 주 업무였다. 결국은 뭐야? 지폐가 활용이 안 됐다는 얘기지. 자주 질문했죠. 지폐가 화폐가 유통이 실패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고 싶은 물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품화 작물이 없다는 얘기지. 꽃 같은 논리지. 여러분 호주머니에 카드가 있는데도 밖에 나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다는 거지. 필요한 물건이 없다는 거지. 그럼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결국은 유통이 실패했다. 자, 세종대왕 갑니다. 오, 시간이 저렇게 됐어? 좀 쉬어가야 되겠는데?